어디서 근본도 없는 게 내 아들 피 같은 돈을 빼돌려? 당장 안 나와! 현관 도어락이 신경질적으로 열리는 소리와 함께 거실로 들이닥친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손에는 웬 종이 뭉치가 구겨질 대로 구겨진 채 들려 있었죠.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얼굴 위로 쏟아지는 차갑고 축축한 감각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게 무슨... 시어머니가 들고 있던 생수병을 제 얼굴에 그대로 퍼부은 것이었습니다. 안경 렌즈 위로 물방울이 줄줄 흘러내려 앞이 번져 보였고 입안으로 비릿한 수돗물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머리카락 끝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목덜미를 타고 등 뒤로 스며드는데 그 차가움이 마치 얼음 송곳처럼 살을 파고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이 말 들으셨나요? 세상에, 어떻게 며느리 얼굴에 물을 뿌리면서 이런 막말을 할 수 있을까요? 22년을 모신 며느리에게 근본 없다니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턱 참는 게 미덕일까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뒤집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어머니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제 발치에 구겨진 종이 뭉치를 던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주 친정 부모님 환갑을 맞아 결제했던 제주도 3박 4일 여행 영수증과 항공권 예약 내역서였습니다. 그걸 어디서 찾아냈는지 시어머니의 눈은 흡사 굶주린 짐승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다 우리 민석이가 밤잠 안 자고 번 돈 아니야? 너 같은 거 걷어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할 판에 감히 시댁 몰래 내 친정 식구들 호강을 시켜줘? 내 친정 것들이 제주도가 웬 말이냐? 동네 뒷산도 아까운 인간들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라 목구멍이 따끔거렸습니다. 22년입니다. 이 집에 들어와 시부모님 노후 자금 대고 시누이 시집갈 때 보태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악착같이 번 제 돈이었습니다. 제 연봉이 남편보다 2천만 원이 더 높은데도 시어머니 길을 살려주려 민석 씨가 이번에 보너스 받아서 드리는 거예요 라며 건넸던 제 배려가 독이 되어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 월급으로. 입 안 다물어. 내 월급이 다 어디서 나오는데? 우리 민석이가 밖에서 기 안 죽고 일하니까 내가 그 자리 보전하는 거지. 근본 없는 집안에서 자란 티를 이렇게 내는구나. 도둑년 같으니라고.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착 달라붙어 한기가 돌았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서서 물에 젖은 채 서 있는 저를 보며 시어머니는 승전고라도 울린 듯 씩씩거렸고 그 소리는 제 귓가에서 기괴한 소음처럼 웅웅거렸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기세는 꺾일 줄 몰랐죠. 오히려 내가 이번에 기선을 제압했다고 생각하셨는지 시댁 단골 미용실이며 앞집 할머니네며 돌아다니며 제 흉을 보느라 여념이 없으셨습니다. 글쎄, 그년이 내 아들 등골을 빼다가 제 친정 부모들 비행기를 태워줬다니까. 세상에 그런 산 것이 어디 있어. 내가 이번에 물세례로 정신 좀 차리게 해줬지.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그 목소리에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묘하게도 슬픔보다는 허탈함이 그리고 허탈함 끝에는 서늘한 이성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결혼할 때 가져온 부족한 혼수부터 시작해 친정아버지가 작은 구멍가게를 하셨던 것까지 들먹이며 저를 재수 없는 존재로 낙인 찍었습니다. 신혼 초 제가 임신했을 때도 시어머니는 돈 아깝게 무슨 과일이냐며 제 손에 들린 딸기를 빼서 시누이 입에 넣어주셨던 분입니다.
그때는 제가 참는 게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은수야, 우리 엄마가 원래 입이 좀 거칠어서 그래. 내가 이해해라. 남편 민석 씨의 그 비겁한 한마디에 속아 넘어가 20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부어준 건 호의였지만 저들이 받아먹은 건 제 인생 자체였다는 것을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물에 젖어 초라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 근본 없는 돈 없이 얼마나 우아하게 사시는지 제가 꼭 지켜볼게요. 저는 조용히 서재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제가 시댁에 쏟아부은 생활비, 용돈, 병원비, 시어머니 친구들 밥값까지 엑셀 파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만큼 제 속은 시꺼멓게 타들어갔었지만 이제는 그 기록들이 저를 지켜줄 무기가 될 차례였습니다. 은수,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니? 어디서 눈을 그렇게 치켰더? 물세례 사건 이후 며칠 뒤 시어머니는 사과는커녕 제 집 안방까지 쳐들어와 상전 노릇을 이어갔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제 휴대폰 속 친정 부모님이 제주도 바다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계신 사진을 보더니 혀를 쯧쯧 차더군요. 평생 구멍가게 구석에서 쪼그리고 앉아 푼돈이나 만지던 분들이 이런 데를 가니 얼마나 분에 넘치겠니? 우리 민석이가 번 돈으로 호강하니 잠이 오신대? 내가 생각해도 기가 막혀서 원. 그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손등 위에 튀어나온 핏줄이 부르르 떨렸고 주먹을 너무 꽉 쥔 나머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얼얼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껴둔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제 침묵을 굴복으로 착각했는지 제 가방을 멋대로 뒤져 카드 지갑을 열어젖혔습니다. 이번 달 내 용돈은 좀 더 올려라. 친구들이랑 온천 가기로 했으니까. 민석이한테는 내가 말해둘 테니 넌 결제나 해. 저는 그저 쉬어 어머니의 그 탐욕스러운 손길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곧 무너질 모래성을 쌓으며 즐거워하는 어린아이를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니? 내 돈이라니. 이 집구석에 내 돈이 어디 있어. 시어머니의 비명이 거실을 찢어 놓았습니다. 옆에서 눈치를 보던 남편 민석 씨가 황급히 끼어들었죠. 아니, 은수야. 갑자기 왜 그래? 어머니 무안하시게. 우리 돈이 다 우리 돈이지. 내 돈이 어디 있어. 남편의 그 우리라는 단어가 그렇게 역겨울 수 없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야근하며 코피를 쏟을 때, 프로젝트 마감 때문에 밤을 지새울 때 이 남자는 뭘 했나요? 당신은 능력이 좋잖아라며 은근히 제 등에 빨대를 꽂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민석 씨, 착각하지 마. 당신 월급 350만 원 중에 200만 원은 당신 적금이랑 대출 이자로 나가잖아. 어머니 생활비 300만 원, 약값, 품위유지비. 그거 다 내 월급에서 나갔어. 당신은 몰랐어? 아니면 모른 척하고 싶었던 거야? 제 차가운 물음에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분에 못 이겨 제 팔을 낚아채며 손바닥을 치켜들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감히 하늘 같은 남편. 월급을 깎아내려. 근본 없는 것들이 배가 부르니까 아주 눈에 뵈는 게 없지. 저는 내리쳐지는 시어머니의 손목을 허공에서 꽉 움켜쥐었습니다. 평생 일만 해서 단단해진 제 소나기 힘의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주춤거렸습니다. 어머니, 근본 없는 돈 쓰기 싫으시다면서요. 그럼 앞으로는 근본 있는 아들 돈으로만 사세요. 전 오늘부로 퇴장합니다. 그날 밤 남편과 시어
어머니가 거실에서 며느리가 미쳤다며 수군거리는 소리를 뒤로 한 채 저는 서재 문을 잠그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제 휴대폰 속 뱅킹 앱들이 쉴 새 없이 깜빡였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시어머니가 사모님 소리 들으며 휘두르던 제 명의의 서브카드를 정지시킨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시댁 아파트의 관리비, 가스비, 전기세, 그리고 시어머니의 비싼 건강보험료까지 모든 자동이체 연결 계좌를 남편의 텅 빈 급여 통장으로 변경했습니다. 어디 보자.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단골 식당 장부 결제도 취소해야지. 시어 어머니는 동네 할머니들을 몰고 다니며 제 이름으로 달아놓고 소고기를 구워 드셨죠. 식당 사장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부로 박은수 이름으로 된 장부 결제 중단합니다. 이후 발생하는 비용은 본인에게 직접 받으세요.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시댁으로 흘러나가는 구멍을 모두 막고 나니 화면 속 숫자가 비로소 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원하면서도 안개가 거친 듯 앞날이 선명해졌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시어머니는 내일 미용실 갈 생각에 들떠 제게 눈길조차 주지 않더군요. 어머니, 내일은 꼭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아들 돈으로 우아하게 사세요. 전 출근합니다. 차가운 미소를 머금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느껴지는 시어머니의 콧노래 소리가 가련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내일 아침 저 여자의 세상이 어떻게 무너질지 상상하니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다음 날 오전 회의를 마치고 나온 제 휴대폰에는 부재중 전화가 무려 20통이나 찍혀 있었습니다. 모두 시어머니였죠. 마지막에는 단골 미용실 원장의 문자까지 와 있더군요. 은수 씨, 어머니가 카드 안 된다고 여기서 1시간째 실랑이 중이신데 확인 좀 해줄래? 상상이 갔습니다. 평소처럼 동네 할머니들을 대동하고 우리 며느리가 이번에 보너스 탔으니 내가 쏜다 며 큰 소리 쳤을 시어머니의 모습이요. 저는 느긋하게 커피 한 모금을 마시고 미용실로 전화를 걸어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아, 박은수, 너 미쳤어? 카드가 왜 정지야? 미용실. 원장 앞에서 내 망신을 줘도 유분수지. 이 근본 없는 년이 끝까지.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앙칼진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변 할머니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도 선명하게 들렸죠. 어머, 며느리가 카드를 정지시켰나 봐. 평소에 그렇게 자랑하더니 웬일이래?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돈은 근본 없는 돈이라 쓰기 싫으시다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토록 자랑스러워 하시는 아들 돈 쓰시라고 제 카드는 분실 신고했습니다. 거기 원장님 바꾸세요. 미용비는 어머니 아들 번호로 청구하라고 전할게요. 이 독한 년, 너 당장 안 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20년간 공짜로 누리던 권력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소리가 제 귀에는 음악처럼 감미로웠습니다. 퇴근길, 집 앞 복도에서부터 남편 민석 씨와 시어머니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남편이 제 앞을 가로막더군요. 은수야, 너 진짜 너무하다. 어머니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망신을 당하셨는지 알아? 그리고 내 통장에서 왜 아파트 관리비랑 가스비가 한꺼번에 빠져나가? 나 이번 달 카드값도 못 내게 생겼어. 남편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시어머니는 대성통곡을 하며 바닥을 치고 있었죠. 내 팔자야. 저런 여우 같은 년을 며느리로 들여서 내 아들 통장이 거덜나게 생겼네. 예, 민서가 당장 2년 쫓아내라.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거실 탁자에 탁 소리 나게 던졌습니다. 쫓아내기 전에 이것부터 보고 얘기해. 민석 씨, 당신이 나한테 매달 생활비라고 준 150만 원, 그거 당신 엄마 약값이랑 품위유지비로 쓰기에도 턱없이 부족했던 거 알아? 여기 지난 10년간 내가 당신 몰래 메워넣은 카드 내역이랑 이체 확인서 다 있어. 남편이 서류를 집어들자 시어머니가 가로채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가볍게 쳐내고 서류를 남편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당신 월급 350만 원 중에 200만 원은 당신 차 할부금이랑 골프 모임비로 썼지? 남은 150만 원으로 우리 세 식구 먹고 살고 어머니 용돈 드리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했어? 내가 내 연봉 7천만 원 중에 5천만 원을 이 집에 쏟아붓는 동안 당신들은 내 돈으로 제주도 가는 거 아깝다고 내 얼굴에 물을 뿌린 거야. 서류를 훑어내려가던 남편의 눈동자가 격하게 흔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 보청기 값 500만 원. 이거 당신이 냈어? 엄마는 내가 낸 거라며. 시어머니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에게만큼은 내 아들이 최고라는 환상을 심어주기 위해 제가 해준 모든 것을 남편의 공으로 돌려왔던 겁니다. 어머니 말씀해 보세요. 어머니 저번 달에 친구들 데리고 호텔 뷔페 가서 120만 원. 긁으신 거, 그거 민석 씨가 준 돈이었나요? 아니요. 제 카드였어요. 어머니 입고 계신 그 명품 코트? 민석 씨는 그 브랜드 이름도 몰라요. 그것도 제 돈이에요. 시어머니는 사들부들 떨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우리 집 며느리인데 남편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남편 돈이지. 아니요, 어머니.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근본 없는 집구석 돈은 받기도 싫다고. 그래서 이제 그 근본 없는 지원 영원히 끊으려고요. 민석 씨, 당신 월급 350만 원으로 어머니 모시고 잘 살아봐. 아, 참. 이 아파트 전세금도 내 명의인 거 알지? 다음 달 만기니까 비워줘. 난 내 근본 있는 부모님 모시고 새 집으로 이사 갈 거니까.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술이 경련하듯 파르르 떨렸고 남편은 넋이 나간 듯 바닥에 흩어진 카드 내역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수야, 제발. 내가 나이가 들어서 망령이 났었나 보다. 어미가 죽을 죄를 지었어.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 얼굴에 물을 뿌리며 기세등등하던 시어머니가 제 발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거칠어진 손마디로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는데 그 손길이 소름 끼치도록 낯설더군요. 남편 민석 씨는 옆에서 머리를 쥐어뜯으며 은수야, 나 월급 가압류 들어온대. 대출 이자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인데 엄마 생활비를 어떻게 감당해? 라며 징징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근본 없는 며느리 바짓가랑이는 왜 잡으세요? 격 떨어지게. 제가 차갑게 발을 빼자 시어머니는 바닥에 고꾸라지며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에는 저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라 당장 끊길 돈줄에 대한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미용실 친구들은 벌써 며느리한테 쫓겨나게 생겼다며? 라며 시어머니를 비웃기 시작했고 단골 식당 사장님은 밀린 장부값 200만 원을 당장 내놓으라고 시댁 문을 두드리고 있었으니까요. 민석 씨, 당신도 마찬가지야. 내가 20년 동안 당신 그림자로 살면서 세워준 자존심, 당신 실력인 줄 알았지? 이제 진짜 당신 실력대로 한번 살아봐. 그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어머니 약값 대고 빚 갚으면서 말이야. 저는 미리 싸둔 짐가방을 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은수야.
은수야. 하고 절규하는 남편의 목소리와 내가 잘못했다. 며 울부짖는 시어머니의 곡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제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그 넓은 아파트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왔습니다. 남편의 월급으로는 대출 이자와 관리비를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두 사람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짜리 낡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미용실 근처는 얼씬도 못하고 편의점에서 파는 유통기한 임박한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운다는 소식이 들려오더군요. 반면 저는 제 명의의 전세금을 빼서 친정 부모님 집 근처에 아담하고 예쁜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부모님 모시고 제주도가 아닌 진짜 해외여행을 다녀왔죠. 푸른 바다를 보며 환하게 웃으시는 엄마의 얼굴을 보니 왜 진작 이 행복을 누리지 못했을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 통장 잔고는 이제 오롯이 저와 제 부모님 그리고 제 미래를 위해서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지니 거울 속 제 모습도 10년은 젊어 보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방적인 희생은 결코 아름다운 미덕이 아닙니다. 내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고 내 근본까지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는 냉정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지갑으로 살기엔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나 고귀합니다. 이제는 남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대접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